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문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영어가 맞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이렇게 한다 라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큰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틀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의 성질입니다. 동사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의 동사에는 반드시 하나의 주어가 필요하다라는 일동사 일주어 원칙입니다. 1번 문장에서 The brand new car comes out soon. 새로운 신차가 곧 나올 것이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동사의 성질 두 번째는 동사에 따라서 동사 뒷부분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 문장에서 He's honest and handsome. 그는 정직하고 잘생겼다. 비동사는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보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어가 나온 이 형식 문장입니다. 3번 문장은 She can speak Spanish. 그녀는 스페인어를 말할 줄 안다. 뒤에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형태이죠. 4번 문장은 My daughter always gives me lots of energy. 나의 딸은 항상 나에게 많은 에너지를 준다 라는, 여기서는 뒷부분에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는 사형식 형태의 수요 동사입니다. 다음 5번 문장은 She makes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목적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5형식 형태의 문장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구조는 접속사입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는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라면 반드시 접속사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1번 예문에서처럼 그 사람은 정직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그는 또한 스페인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줄 안다. 앞에 있는 동사 하나,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동사, 그래서 접속사로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2번 문장에서도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동사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that the brand new car comes out soon. 여기에서도 주어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과 달리 that 이하 전체 덩어리가 think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이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3번 경우에도 How well she can speak Spanish is가 문장의 본동사고 앞부분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주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사절이 되겠죠. 그녀가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4번 문장은 If she can speak Spanish, 그녀가 스페인어를 말할 줄 안다면 I'll hire her immediately. 나는 그녀를 즉시 고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건 부사절로 부사 수식어구로 부사절로 사용된 것입니다. 부사절은 첨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문장은 I've lost the key ring. 나는 그 열쇠고리를 잊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hich my daughter gave me. 여기서는 동사 뒤에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 빠진 목적어를 which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 두 가지 역할을 해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접속사 개념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으로 바꾼 준동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준동사가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형태는 바뀌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하지만 동사적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사적 성질 첫 번째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어야 되겠죠. 1번 문장에서 being honest 동명사 주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is가 된 것이죠. 정직한 것은 is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다. to achieve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에 있는 명사 wa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미상 주어는 여기서는 일반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being 다음에 honest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 achieve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적 성질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번 예문에서도 My daughter was drawing a picture of her mother. 나의 딸은 그녀의 엄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다. Humming to herself.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여기서 humming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구문 부사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my daughter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수식어구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3번 문장에서도 The car dealers, 자동차 딜러들은 exporting many used cars in Korea. 한국에서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판매업자들은 이란 뜻입니다. exporting은 현재 분사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상 주어는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의 본동사 have recorded, 기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An unprecedented high sales, 전례 없는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 In the Asian countries,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렇게 준동사에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핵심적인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동사가 일반적인 동작을 설명하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서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와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문에서 보면 I bought a brand new SUV. 나는 새로운 SUV 한 대를 샀다. Made by Kia. 기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on my daughter's birthday. 나의 딸의 생일에 특정한 날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부사구를 먼저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주절이 나왔습니다. I took her to a fishing spot. 그녀를 낚시터에 데리고 갔다. Near the river. 강 근처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쓴 것이죠. We were enjoyed fishing. 우리는 낚시하는 것을 즐겼다. Seeing, 보면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사구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Many stars, 많은 별들을 보면서 in the starry night,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밤에 It was a wonderful night. 그것은 멋진 밤이었다. Never to forget in my life. 나의 생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못할 그런 멋진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틀 4가지를 하나의 통합적인 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